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등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이 미국인들의 빚이 최근 들어서 줄어들지를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있는 젊은 층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이 테슬라가 3만 달러대의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인들의 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빚 규모가 아주 엄청나네요. 그렇죠. 오늘 워싱턴의 한면태 특파원도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이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신용카드 빚에 대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현재 미국인들 전체 신용카드 부채 액수가 무려 1조 8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410조 원을 넘어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올해 이 신용카드 관련 부채가 전년 대비 1,540억 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많을 뿐더러 작년에 비교하면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냐면 1999년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그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정부, 연방 정부, 뭐 주정부 할 것 없이 많은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PPP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전에 비해서 뭐 불로소득이라면 좀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막 들어왔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소비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3년이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이제 팬데믹은 오피셜하게 완전히 종료됐지만, 그래서 더 이상 정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혜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로부터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씀씀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 크레딧 카드를 이제 써가지고 그런 씀씀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근데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월가 분석 내용을 보면 올 3분기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인데, 이 석 달 동안 미국인들 신용카드 잔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기에 소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3분기에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실질 GDP 성장이 나타났고, 이게 모두 3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역시 그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GDP가 올라가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게 자기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신용카드 빚으로 소비에 나섰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소비 신장과 GDP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체율이 그렇죠. 높아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용카드는 소비의 방법이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서 제때제때 그 갚아야 될 돈을 갚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본인 크레딧은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체율이 지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올 3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 90일 이상 연체율이 1.28%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90일 이상 연체율. 이 전년 3분기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전 그 같은 기간에 신용카드 90일 이상 연체율이 0.94%, 1%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1년 만에 0.34%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연체, 그것도 90일 이상 아주 장기 연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모기지 부채 연체율,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 모기지 부채 연체율도 1년 사이 0.5%에서 0.72%로 0.2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뭐 일시불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동차도 대출받아 사는데 그럼요. 오토론이죠. 오토론 부채도 2.02%에서 2.53%로 역시 0.5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신용카드 부채인데요. 신용카드 부채는 3.69% 작년에, 근데 올해 5.78%로 무려 2.09% 포인트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연체율이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연체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연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이 연준 발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신용카드 그 연체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많이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체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 진짜 이거 신용카드, 이 크레딧 카드 빚이 심각하네요. 예, 그렇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신용카드를 식품을 사는데, 또 가스를 뭐 주유하는데, 또 주택 구입하는데 이런데 뭐 사용을 하고 또 그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 내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품 가격이나 그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다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때는 사실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미국인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씀씀이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걸 줄이질 못하고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크레딧 카드 사용해서 계속 빚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신용카드 사용자의 한 10% 정도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낸다는 건 돌려막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돌려막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용카드 사용자의 10% 정도가 지금 돌려막기를 해서 자신의 빚을 막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기준금리가 지금 5.5% 아닙니까? 5.25%에서 5.5%인데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신용카드 연체 금리가 2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이자율이 20%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체하자마자 바로 갚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연체하고 나서 계속 그게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때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그 전 것까지 같이 갚으려면 가치가, 굉장한 그러니까 부담이거든요. 더 커지죠. 네. 맞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신용카드가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용카드 아니라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 대출 받는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일단 은행에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죠. 상담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다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또 만들어 가야 되죠. 그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그냥 긁으면 되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소비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또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그냥 사용하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신용카드 이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기 쉬운 만큼 그 신용카드에서 파생되는 그 빚이라는 게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고요. 이거 순식간에 불어나요. 그런 점은 그러니까 쉬운 거는 그만큼 나에게 나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최근에 깜짝 계획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 이번 주 월요일 그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에서 저렴한 $30,000대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30,000대라는 건 뭐 특정한 소형차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30,000대로 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렴한 3만 달러대 전기 자동차 생산 네. 이게 이제 보통 지금도 3만 달러가 훌쩍 넘어요 전기 자동차가.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걸 직접 언급했다는 거죠. 3만 달러 훨씬 넘죠. 지금 뭐 5만 달러, 6만 달러,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아무리 싼 거여도 물론 3만 달러 가장 저렴한 훨씬 거는 넘죠. 뭐 3만 달러대가 있을 수 네.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3만 달러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저렴하게 낮추는 건데 일론 머스크 CEO가 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곽의 그 테슬라 현지 공장 기가 팩토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2만 5천 유로 가격의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평균 유로 2만 5천을 내면 2만 5천 유로를 내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만 5천 유로면 뭐 미국 달러화로 하면 한 3만 달러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평균 가격이 이 정도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쯤 이런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 CEO가 언제부터 생산해서 판매에 들어가게 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볼 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느냐? 테슬라가 자동차 생산에 혁신을 이뤘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립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차라는 게. 그래서 용접하고 이러는데 차체를 용접 없이 프레스 장비로 한 번에 찍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명 다이캐스팅, 이 주조를 활용해서 공정 혁신, 공정 과정의 혁신을 이뤄가지고 생산 단가, 생산 비용을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싼 가격에 완성차를 내놓는다. 이게 그 일론 머스크 CEO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맞아요. 반값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 네.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런 주장을 한 게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게 아니라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예전부터 얘기를 그랬었죠.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사실 비싸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뭐 10만 달러 뭐 네. 굉장히 비쌌는데 일론 머스크 CEO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그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정 과정을 굉장히 좀 혁신을 시켜가지고 네. 비용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을 만드는데 금속 패널이 70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0여 개 금속 패널로 5천여 곳에 용접을 한다고 그래요. 차량 한 대당. 그러니까 차량이 막 온갖 부품들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조립하듯이. 조립하면서 용접을 한 5천 곳을 용접하면서 70여 개 금속 패널을 끼워 놓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판매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단순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기 자동차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 이게 일론 머스크 CEO의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일론 머스크 CEO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 부분 진전은 이룬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 혁신이 문제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높은 임금과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일론 머스크 CEO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는 노동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과도 직결되고요. 그 사람들의 임금과도 직결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의 혁신을 이루게 된다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생산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차량 판매가를 지금보다 반 가격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좋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자동차 노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나타내면 정치권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자동차 노조가 파업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현장까지 찾아갔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지만 문제는 노동자들의 반발과 또 자동차 업계의 반발.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이 업체들이 많잖아요.
실제 뭐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 말고라도 그 밑에 그런 부품을 만드는 부품 전문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의 구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 그러나 소비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혁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지금보다 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예. 그 자동차 공장의 어떤 노동자들은 또 다른 쪽으로 좀 이 잡을 잡고 뭔가 좀 이 본인들의 어떤 또 그 잡이 이 다른 쪽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값만 싸다진다면은 뭐 얼마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새로운 게 또 노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그냥 없어지는 잡이 있으면 그렇죠. 또 새로 생기는 잡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혁신이라는 거는 좀 네.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를 싶은데요. 위해서 모든 게 가야 되는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